안녕. 지난 시간에 몰과 개수의 관계, 일몰이 가지고 있는 개수, 아보가드로의 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몰과 질량과의 관계, 그리고 몰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질량 그리고 부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 세 개가 잘 되면 몰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몰과 개수와의 관계를 한 거예요. 몰과 질량과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1몰의 질량, 여기 볼게요. 교재 보면 1몰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값과 같다. 지난 시간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 지난 시간에 몰과 1몰의 정의를 보면 원자량에 해당되는 질량, 원자량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얘가 12g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에 해당되는 개수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요거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럼 이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고 하는 건 어떤 거? 1몰에 해당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 원자량 또는 분자량,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원자량 또는 분자량에다가 그냥 그램만 붙이면, 원자량이나 분자량에다 그램만 붙이면 얘가 1몰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니? 물이 분자량이 18이에요. 물 분자량이 18이에요. 그런데 물이 실제 우리가 막 시험관에 담아가지고 그 질량 측정해 보니까 18g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게 1몰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되는 거예요.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 질량. 일몰이 가지고 있는 질량을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끝이에요. 끝.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쌤이 그 말로 설명했던 부분, 오늘 요렇게 설명했던 부분 있지? 요 부분만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일몰의 질량은 너무 쉬워요. 됐니? 그래서 그 실제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일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거, 또는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인 거, 또는 화학식량에다가 g을 붙인 거에 일몰의 질량인 거야. 원자량에 g을 붙였다고 하면 원자량에다가 g을 붙였다고 하면 원자량 1몰의 질량이 되는 거고, 분자량에다가 g 붙였대요. 이산화탄소가 44니까 CO2는 분자량이 44야. 근데 g이 되었어요. 그러면 CO2 44 g이 된 거잖아. 얘가 1몰만큼 있는구나라고 되는 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얼마? 12g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물 분자 1몰의 질량은 얼마? 물의 분자량이 18이니까 분자 1몰의 질량은 18g이 되는 거고, 염화나트륨 NaCl의 화학식량은 58.5예요. 그러니까 58.5가 1몰만큼 있대요. 그럼 얼마? 58.5g만큼이 있다는 거지. 이게 1몰의 질량이에요. 개념적으로는. 됐니? 그러면 지금 요 화면 지우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물을 H2O가 분자량이 18이야. 맞니? 근데 얘가 18g이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몇 몰이 있는 거야? 1몰이 있어요. 이건 이해되겠지? 그럼 얘가 36g 있대요. 물이 36g 있대요. 그러니까 18g 있을 때가 1몰이니까 36g 있으면 몇 몰인 거야? 얘는 2몰이야. 얘가 분자량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180g 있다고 할까? 180g 있었대요. 그러면 분자량이 18일 때 1몰이니까 180g 있으면 얼마?
신몰이 되겠지. 이게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얘는 신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식을 나타내면 얘는 뭐야? 분자량이 되는 거지. 분자량이고 얘는 실제 측정한 질량, 무게가 되는 거야. 분자량 분의 질량 하니까 얘는 몰이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되겠죠? 정말 쉬워요. 끝이야, 끝. 다른 게 없어요. 아, 몰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 분의 질량이구나. 원자량 분의 질량이구나. 분자량이랑 원자량 이런 것들은 변하는 값이야, 변하지 않는 값이야? 변하지 않는 값. 물은 18인 거야, 그냥. 탄소를 12g으로, 그러니까 탄소의 원자량을 10으로 정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이산탄소 44. 탄소의 원자량은 12가 아니라 120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0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12로 정했기 때문에 분자량, 원자량 이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질량은 뭐야? 질량은 변하는 값이지. 물을 100g 담은 거하고 200g 담은 거하고 내가 넣은 만큼 다 다르잖아, 질량이. 질량이 변하니까 몰수도 변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려요, 사람들이. 분자량하고 질량하고 도대체 이 새끼들 뭐지? 막 이런다고. 질량은 측정값이야, 측정값. 분자량은 변하는 값, 변하지 않는 값, 변하지 않는 값. 그 정해져 있는 값이라고. 탄소를 12로 딱 정하는 순간 원자량, 분자량은 다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좀 해보자. 오른쪽 위에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얼마? 44. 분자량이 44g 하면 돼, 안 돼? 아니야. 분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44. 그런데 이 CO2가 22g이 있었대요. 측정값이지? 22g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딱 모아보니까 22g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몰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 44g일 때 얼마? 1몰. 그럼 22g이니까 얘는 0.5몰 이렇게 되겠지? 분자량 분의 질량. 이거를 조금 원시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 CO2가 다시 지금 뭐지? 좀 지우자. CO2가 분자량이 44예요. 근데 132g 있었다고 하자. 이거를 몰은 분자량 분의 질량, 몰은 분자량 분의 질량 요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44g일 때 얼마? 1몰인 거지. 비례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러면 132g이라고 하면 얘는 몇 몰이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그럼 내항하고 외항끼리 하면 44g 곱하기 x몰 이퀄 1몰 곱하기 132g이 되겠지. 됐냐? 그러면 몰 단위도 다 날려보자. 그럼 x는 얼마? 3. 그래서 얘가 흉대가 3몰이 되는 거구나. 132g은 3몰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몰1은 분자량 분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비례식에서 유추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비례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몰은 분자량 분의 질량, 몰은 분자량 분의 질량. 됐죠? 지웁니다. 그래서 2번은 했죠. 몰과 2번은 됐고요. 3번 봅시다. 자, 물질을 이루는 이건 조금 그러니까 3번은 조금 심화된 내용이에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몰비가 같으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H2O가 있대요. 만약에 H2O가 있대요. 그러면 수소가 몇 개 있는 거? 2개가 있는 거고 산소는 1개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물질은 없지만 H4O2가 있다고 하자. 이런 물질이 있다고 하면 수소는 몇 개? 4개가 있고 산소는 2개가 있지. H2O2하고 H2O하고 H4O2라는 물질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소하고 앞에 물건, 앞에 물건이 아니라 물질, 앞에 1번은 수소 대 산소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지. 뒤에도 몇 대면 2대 1인 거지. 지금 개라고 했지만 얘를 뭘로,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여기도 6.02 곱하기 10의 23승 다 곱했다고 하면은 2몰 1몰 되는 거지. 얘가 2몰 1몰, 얘는 4몰 2몰이 되니까 결국 몰비가 같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몰비가 같다고 하는 거 어떤 말이냐고 하면 개수비가 같다는 거지. 왜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몰비가 같다고 하면 개수의 비도 다 같게 되는 거죠. 요건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두 개 1, 2대 1, 2대 1 있으니까 얘의 원자량은 2이고 산소는 16이란 말이야. 얘는 4개가 있으니까 원자량은 얼마? 4. 여기는 얼마? 30이지. 여기 질량비도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의 몰비가 같다.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개수의 비가 같다고 하면 질량비도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실험식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안 배울 건데, 실험식이 같으면 일정한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도 같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C2H2가 있고 C6H6가 있다고 하자. 얘는 탄소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수소가 2개 있으니까 1대 1로 있는 거지. 두 개 대 2개가 있고요. 밑에 C6H6 보면 탄소가 6개, 수소도 6개가 있어요. 6대 6으로 있어요. 얘의 비율이 같으면, 비가 같으면 질량비가 각각 몇 대 몇이야? 얘는 24대 2가 되는 거고, 얘의 경우에는 72대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같지. C2H2에서 성분원소의 질량비는 24대 2고 밑에서는 72대 6이야.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와 수도 다 같다는 거예요. 실험식이 같으면. 이 식이라고 하는, 실험식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하고 수소가 각 몇 개씩 있냐, 약분한 거야. 이 약분되고 6 약분되니까 각각의 실험식은 CH거든. 실험식이 같으면 이런 식으로 배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있다고 하면 얘는 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하고 수도 다 같다는 거예요. 2개, 2개, 6개, 6개 이런 식으로 다 같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요거는 크게 문제에 중요하게 쓰이지는 않을 건데, 개념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개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원자의 수, 이렇게 2대 1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2대 2, 6대 6, 그에 의미하는 수가 개수의 의미잖아. 탄소가 6개 있고 수소가 6개 있다, 이런 개수의 의미라고 하면 이것들이 질량비도 같다라는 거지.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좀 심화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 지울게요. 입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입자 한 개의 질량. 얘가 매우 중요한 문제풀이에 많이 적용될 거예요. 이게 그 교재 왼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편집하다가 좀 실수했나 봐. 오른쪽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입자 한 개의 질량만 한번 따져 볼게요. 입자 한 개의 질량 어떻게 따지냐고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자. 탄소 한 개의 질량이 있겠지. 탄소 한 개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량하고 다른 개념이야. 실제 탄소가 딱 한 개 있을 때의 질량. 이 모여가지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었다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 몇 몰인 거야? 탄소 1몰이 되는 거지. 이 전체는 얘가 1몰의 질량 12g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요 아보가드로수를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실제 탄소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 6.02 곱하기 10의 23승 하고 12g이 되는 거지.
단위 그대로 가져가 보자. 이해됐냐? 이해됐냐? 무슨 말이야? 이해됐어요? 어떠한 임의의 원소가 있다고 하죠. A라는 원소가 있다. 이 A가 가지고 있는 실제 한 개의 질량이 궁금한 거야.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얘는 아보가드로 수 NA분의 뭐가 되는 거? 원자량 또는 분자량이 되겠지. 여기다가 그냥 그래만 붙이면 되잖아. 요 개념을 쉽게 잘 못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한 개의 질량. 문제풀이에서는 한 개의 질량을 가지고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하고 수능 이런데 한 개의 질량을 가지고 묻는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그때 방금 선생님 설명했던 요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분자량, 원자량, 그 다음 한 개의 질량, 일몰 질량 이 개념이 막 헷갈린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한 개의 질량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개념 일몰의 질량하고 그다음 원자량하고 분자량 이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부피와 관계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한 16분, 17분 했는데 선생님 뒤에 문제 있는 것도 좀 같이 숙제로 줄 테니까 문제는 조금 지난 시간 했던 것보다는 조금 어렵게 지난 시간에는 그냥 설문지로 해가지고 클릭해서 끝냈잖아. 이번에는 실제 교재에 있는 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좀 찍어줄 테니까 그거 풀어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것까지를 과제로 합시다. 이해됐죠? 오늘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모를 개수로 나타내는 방법하고 모를 질량으로 나타내는 방법하고 이 두 개의 내용이 진짜 맞물려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해가 잘 된다고 하면 오늘까지 했던 내용까지 수월하게 이해되는데 마지막에 했던 거 한 개의 질량을 따지는 방법 요 정도만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안녕.